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시작한 것 같은데 6일차 여러분들도 이렇게 입장하셔서요. 다소 좀 이렇게 용어가 이렇게 이렇게 번역하는 어떠한 과정에서 좀 자연스럽지 못한 것도 있고 우리한테 실제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용어들도 있고 또 표현이라던가 또 사실은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 사정이 많이 다르잖아요. 땅덩어리의 크기도 다르고 사람들의 몸 사이즈도 다르고 사고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이렇게 저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이 지금 전 세계 그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본질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들을 얘기해 줄 때 아주 정말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집어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11장 깊이 있는 사업의 구축. 깊이가 있어야 안정적이잖아요. 깊이 있는 사업의 구축과 구축을 시작을 이제 해서요. 281페이지까지 우리 30분 동안 집중 독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들도 있으실 거고 또 같이 나눔하고 끝나고 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면 이 말이었구나라고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저도 이제 이렇게 식당이나 아니면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공장을 경영하시기도 하고 이제 직원들이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또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을 또 보기도 하고 또 식당이나 이렇게 뭐 옷가게라던가 꼭 커피숍이라던가 자영사업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비단 네트워크 마케팅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누구는 식당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골프 치러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막 며칠씩 다녀오고 가족들하고 그래서 사장님이 거의 그 매장에 계시지 않아도 너무너무 가게가 이렇게 척척척척 이렇게 돌아가는 어떠한 그런 시스템을 가진 그 운영하고 있는 뭐 식당이라던가 이런 자영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알바생이나 직원들이 우리 삥땅한다 그러잖아요. 삥땅할까봐 CC 카메라를 막 다 달아놓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내가 지키고 있고 화장실도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사람을 못 믿어.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 이런 분들이 해외여행을 어떻게 가겠어요? 문 닫아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부류가 있듯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뭔가 탁 라인을 구축하고 굉장히 안정된 그런 그룹을 만들어 놓고 해외여행 다니고 본인의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물론 이제 성격의 어떠한 부분도 좌우가 되지만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구축한 그런 리더가 있는 반면에 정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말 그냥 내가 일이 좋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뭔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어떠한 불편한 진실이 있거든요. 제가 가장 그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성적표는 지금 내 어떠한 구성된 라인이 몇 내구고 그 구성된 라인에 어떠한 리더의 수,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일을 맡기고 내가 이분이 진짜 척척척척 알아서 해서 내가 그 라인에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만큼의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리더의 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한 기준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그 리더가 그냥 어느 정도만 돼도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 그 그룹이 더 커졌을 때도 뭔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절대 이 라인에 대해서 무너뜨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매달 일을 하잖아요. 신규 가입을 또 시키고 있잖아요. 신규 가입을 계속 이렇게 시켜서 지금까지 누적이 됐다라면 어마어마해야 되는데, 신규 라인을 계속 만들어. 사업자도 만들고 소비자도 계속 만들어. 근데
쌓여야 되는데 안 쌓이고 어떻게 돼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의 성적표는 지금의 나의 성적표는 저는 매출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매출은 일시적으로 이번 달 같은 경우 뭐 어마어마하게 오르겠죠. 안 봐도 알거든요. 뭐 다음 달에 가격도 오르고 또 이번 달 프로모션도 있고 엄청난 가격이 엄청난 매출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이런 달이 저의 매출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진짜 저의 성적표는 지금의 저의 라인에, 각 라인에 리더가 몇 명이 있고, 결국은 이 라인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리더의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다단계라고 하는 건 다단계는 뭐예요? 1단계는 우리 프랜차이즈가 대표적인 어떠한 모델이지만 다단계는 많이 내려갈수록 좋은 거예요. 다 많다라는 거거든요. 많이 내려갈수록 우리가 좋다라는 건데 많이 내려가지지가 않아. 많이 내려가다가 저도 라인이 이제 네 라인이 있고 다섯 번째 라인은 또 다시 그 학문의 뭔가 뜻을 가지고 지금 사라지려고 하는 다섯 번째 라인의 위기가 왔는데요. 네 라인에서 결국은 정말 계속해서 정말 쭉쭉쭉쭉 내려갈 수 있는 이것이 저의 어떠한 그 성적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단계, 200단계 내려가져야지만이 이것이 진정한 복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단계를 내려가다 보면 저도 이제 맵을 리더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맵을 그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을 중심으로 이게 내려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라인이 펼쳐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의 복제가 되어가고 있지 않구나.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깊이 있는 구축을 한다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다른 일의 본질과 굉장히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라인을 구축한다, 라인을 몰고 간다라고 표현을 한 건 뭐냐면 라인을 구축한다라는 건 그야말로 내가 정말 내가 1단계를 잘 구축하고 본질에 맞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내가 잘 만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본인의 1단계를 또 만들어가고, 또 2단계를 만들어가고, 각자 이렇게 내가 단계를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라인 구축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저도 이 책에서 처음 들어본 표현인데요. 라인을 몰고 간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에휴, 저것들 몰려다녀.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몰려다닌다라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쟤네들은 항상 같이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무리를 얘기해도 몰려다니는 저것들 막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몰려다니는 어떠한 이렇게 몰려다닌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뭔가 생각이 좀 없는, 뭔가 좀 덜 떨어지고, 뭔가 좀 약간, 뭐라고 해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자기 어떠한 역할과 임무를 잃어버린다라고 했을 때 몰려다닌다라는 어떠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이렇게 몰고 다니는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생각이 좀 부족한 아니면 생각이 나쁜 사기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그 표현 방법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외국계 네트워크 회사들이 이렇게 한국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에이전시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잘 맡아줄 수 있는 지사장을 뽑아요. 그 지사장을 뽑는 헤드헌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회사인데 지사장 좀 뽑아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지사장을 뽑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기업과 철학이나 그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으로 파견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왜? 굉장히 어떠한 그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외국에 있는 회사들은 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지사장의 어떠한 영향력, 한국의 지사장의 어떠한 마인드, 그래서 어떤 회사는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정말 굉장히 빠르게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어떠한 그 회사의 지사장의 어떤 특징은 땡겨온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땡겨온다라는 게 뭐예요? 다른 회사, 다른 어떠한 잘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리더들을 땡겨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메나테크에서 여러분 땡겨온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제 입에서, 이명진 사장님의 입에서, 배재현 사장님, 유희성 사장님 입에서요, 다른 그룹 땡겨와 라고 얘기를 들어본 적 없으실 거예요. 왜? 저희는 몰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구축을 시켰고 고객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분들을 잘 신뢰 구축하고 아니면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이 새로운 만남의 이 인연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땡겨오는 분들에게는 땡겨와야 되는 데에는 돈이 필요하죠. 왜? 머릿수대로. 이렇게 똑같이 배워요. 머릿수 몇 명인지 확인해봐. 그래서 그 머릿수대로 땡겨와야 되니 그냥 땡겨올 수 있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빨리 업적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돈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많은 지금 네트워크 그 업계에서요, 이명진 배주원을 땡겨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겠죠. 왜? 여긴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몰고 다녀. 뭔가 어디를 다니지 않아. 20년이 가까이 됐는데 어딜 다니지 않아. 그리고 여기에 구축되어 있는 사람들을 땡겨오기가 너무 힘들어. 막 유희성 사장님에게도 엄청난 유혹이 있었거든요. 막 직급에서도 막, 땡겨가려고 막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고요. 말도 못하게 제 그룹 안에서도 땡겨가려고 막 노력했던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잘 땡겨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기템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라, 본질 없이 그렇게 움직여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데리고 왔다면, 저도 땡겨왔다면, 쉽게 돈에 의해서 더 많은 돈을 주면 또 쉽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라인을 구축한다라는 어떠한 이런 원칙을 가지고 본질을 가진 그룹들은요, 관계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탄탄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정말 부부애가 너무 좋으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쵸? 내가 본질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잘 구축이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떠한, 그렇게 만들어진 라인들은 또 제품에 대한 충성도, 메나테크 본사에 대한 충성도, 그리고 그룹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제가 굉장히 쉬워요. 긍정의 에너지로 뿌리가 내려진 어떠한 라인은 뿌리가 깊이 건강하게 내려간 과일나무는요. 과일의 열매를 보면 알거든요. 정말 튼튼해요. 저희 시댁에요. 자두나무가 정말 많거든요. 어떤 나무는요. 진짜 부실한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가을에 겨울에 아니에요. 가을이 아니죠. 여름에 자두가 열리잖아요. 아주 투실투실하고 정말 달콤하고 너무 맛있는 자두가 열려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이렇게 삐까번쩍하고 막 엄청 모양도 크고 막 이래요. 근데 나 막 잔잔한 거 이런 거 생겼다가 그냥 떨어지고 막 한 가지에 막 10개씩 달리니까 막 무거워져서 가지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건강하지 못한 어떠한 나무의 그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두를 매년 따면서 생각하고 이게 누구 라인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거기는 왜 맨날 이렇게 썩고 떨어지고 맨날 남을 딸 자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라인은 비실비실한 것 같은데 뭔가 열매들이 막 투실투실하게. 그래서 막 따면서도 막 제가 막 먹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런 너무 진짜 그런 튼튼한 라인을 구축하고 싶은 이건 바로 뭐냐면 복제가 잘 된 거고 어떠한 리더의 육성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을 본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 아세요? 뭐 장원영인가? 뭐 남자는 아는데 여자 모르게 박보검 뭐 이런 박보검이 먹어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뭐 손흥민이 먹어.
근데 여러분, 손흥민이 칼슘이 부족한지, 비타민이 부족한지, 단백질이 부족한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먹는다고 우리가 그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에 10시간씩 운동을 하는 몸이 아니에요. 박보검처럼 뿌리가 얘 양자 검사를 했는데 얘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누가 먹어. 저희 때는요, 고소영이 먹어. 고현정이, 요즘 뭐 고현정도 진짜 핫하더라고요. 나이가 그렇게 먹는데도 너무 젊음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고현정이 먹어. 그러니까 내가요, 누구랑 친해. 어. 우리는 이런 뭐 엄청난 사람이고요. 특히 머리에 든 게 없거나 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나 누구랑 친해. 그래서 여러분들 내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도 없고요. 내가 누구랑 더 친한지,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어필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몰고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에요. 근데 진짜 구축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뿌리가 깊어요. 내면이 깊어요. 그래서 라인을 지킨다라는 건 결국은 우리는 잉여소득, 진정한 인세소득을 갖는다라는 건 우리가 결국은 판매, 어떠한 그 매출, 이거 위주가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이 제 밑에요, 사람이요, 몇 명이에요 라고 이렇게 다른 네트워크 하는 분들 많이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저도요, 어디 가면 3만 명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뭐 5만 명이에요. 물건 구매하는 사람만 뭐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만 따지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다른 네트워크를 예전에 이제 하고 이제 그만두셨는데 제 밑에 몇 명이 있었어요라고 했더니 여러분들 우리 보상 플랜 대부분 아시잖아요. 한 라인에서 어, 그것도 위에서 스폰서가 등록 먼저 시켜서 본인을 등록을 먼저 시켜서 본인이 추천한 것도 아니고 한 라인에서만 그렇게 만들어진.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래 하다 보니 그래서 사장님 실례지만 가장 많은 소득을 받았던 달에 수입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1000명 이상이 우리가 두레그 이상만 있어도, 그쵸? 물론, 뭐, 999명이 한쪽 라인이고, 한 명이 다른 라인이면 참 슬픈 일이지만, 어, 어쨌든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몇 명이냐, 매출이 얼마였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떠한 본질들은 쏙 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이 비즈니스에서 깊이 있는, 어떠한 사업, 내가 지속적인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게 처음에 나오는 게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건 230페이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같이 한번 볼까요? 중요한 부분이고 본질인 부분이니까 230페이지에 아래에서 6번째 줄 솔선수범. 이 사업에서 최고의 의무는 스스로 성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의미는 하위 라인 사람들의 성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 것 같으세요? 혹시 한번. 성공? 뭐,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가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스스로 성공하는 게 본질이에요. 스폰서가 막 다 해줘가지고 이번 달 직급 간 거, 그 내 실력 아니에요. 스스로 한 게 내 실력인 거예요. 일시적인 매출과 일시적인 직급은 오르지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실력으로 만들어진 건가? 내 스폰서 실력으로 만들어진 건가? 아니면, 내가 운으로 만들어진 건가? 그걸 구별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짠 것 같은 분들이, 특히 타 네트워크 하셨던 분들이 잘못된 어떤 사고를 가지고 배운 분들이 왜 내 밑에 사람 안 내려요? 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려도요, 여러분, 내가 실력이 없으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중요할 수 있는 건 스스로. 그래서 나도 스스로 해야 되고요. 또 한 단계 더 내려가서 내 파트너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깊이 있는 사업을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2장에 정말 제가 이 책에서 잊혀지지 않는 문구예요. 240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리더십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리더는요, 240페이지 중간에 파란 박스 안에 진정한 리더는 리더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는요, 여기 사장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같이 일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저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것, 이게 진정한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나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게 나의 리더십이라고 저는 꿀떡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밥 사고 술 사고 같이 인기 많은 리더, 인정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요. 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그 다음 문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따르는 사람 자신에 대한, 우리 사장님들 개개인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야,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우리가 사업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도 진정한 리더잖아요.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스스로, 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이게 뭐예요? 자존감. 난 뭐든 할 수 있어. 난 뭐든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멋있는 사람이야. 난 어딜 가도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훌륭한 부모잖아요. 이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다 해주고, 또 심지어 내 파트너가 한 것까지도 그 공을, 그 공을 내 걸로 돌리려고 막 애쓰는, 그러면서도 모르는, 그러면서도 내 자신을 몰라요. 저는 딱 알거든요. 왠 줄 아세요? 제가 그거 다 해봐서 알아요. 파트너가 했는데도 스폰서한테 가서는, 대표님한테 가서는, 막, 랜든한테 가서는요, 막 내가 한 것처럼 막 다 얘기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제가 비전 준 거잖아요. 저분 포기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다시 살린 거잖아요. 이 욕구가 여기까지 차요. 저도요. 가끔. 음. 근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파트너. 그 본질을, 노력했던 내 파트너의 어떠한 자존감은 뚝 떨어지고, 저에 대한 믿음은 더 떨어지고, 배주환 사장님 또 자기한테 다 공 돌린다.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여러분. 최고 리더가 아니라 최고 할아버지라도 진짜 꼴보기 싫잖아요. 그게 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내가 그런 사람인 걸 내가 몰라요. 스폰서가 그런 사람인 건 기가 막히게 우리가 파악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 알았냐면 저희 딸들을 키우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엄마는 뭐 이렇고, 엄마는 이렇게 뭔가 엄마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엄마는 안 되면 계속 얘기하고, 근데 속으로 여기까지 어떤 생각, 저희 딸이 안 들어와서 하는 얘기예요. 속으로 네가 했으면 한 번 말했을 때 했으면 내가 계속 말을 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얘기했는데 들었어. 그럼 또 말하는 바보가 없잖아요. 안 하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근데 엄마가 잔소리하는 건 너무너무 듣기 싫잖아요. 그때 제가 우리 딸도 되게 이성적인 것 같지만, 자신은 모르는구나. 내가 그걸 못해서 엄마가 얘기한다라고까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해서 어떠한 본질에서 제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제가 제 자신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240페이지의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꾸 다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오히려 이 비즈니스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기 자원은 결국은 배우고 자기를 개발하고 그 자기의 부족한 거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 메타인지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뭐가 알고 모르고 내 자신을 뭘 모르고 아는지를 내가 그걸 파악을 해야지만이 정확한 성장을 할 수 있고 정확한 어떠한 열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7페이지에요. 이것과 연결이 된 부분인데요. 277페이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가고 여기서 앞에 한 글자만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이끌어가면서 일을 관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관리하는 건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관리받기를 뭐 피부 관리야 받는 거 좋아하겠지만 뭔가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에게 조정당하는 거 여러분들 기분 좋지 않잖아요? 나를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결국은 우리는 비즈니스,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과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276페이지에 중간 부분 보면 물론 돈은 좋은 것이고 자동차는 멋지고 여행과 우정, 사회적 신분과 동지에도 훌륭하다.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돋보이게 만드는 다른 어떤 사업들보다 단연 뛰어나게 만드는 것은 개인적 성장 요인이다. 여러분 너무 맞아떨어지죠? 리더는 개인적 성장 요인을 올려주는 게 리더십인 거예요. 그것이 자존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발전시킨 리더십 기술은 개인 성장에서 엄청난 부분, 저는 엄청난 부분이 아니라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말 잘하고요. 아무리 강의 잘하고요. 내가 아무리 뭔가 스펙이 뛰어난다 하더라도요. 누군가를 내가 성장하고 누군가를 성장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79페이지에 결국엔 아마 지금 이 미라클 돈도 그리고 우리 그룹의 필독서를 한 10권 정도 완독하시고 두세 번 반복하신 분들은요, 또 무릎을 치실 거예요. 279페이지에 280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280페이지에 결국은 박스 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공은 나 자신을 바꾸는 데서 온다.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해선 나 자신을 알아내야 돼요. 그 중에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인정 욕구가 있어요. 인정 욕구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의 인정 욕구를 누르고 누군가를 먼저 인정해주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눌러주는 거고. 또 소극적인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는 거고 너무 나대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나대면 파트너가 힘들어해. 이렇게 말이 많으면 파트너가 힘들어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 자신을 깨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게으른 사람들한테는 부지런해질 수 있도록 내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거고 이것이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타심,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이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결국은 근본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바꾸면서 결국은 우리가 100% 완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리더가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정말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요 부분은요, 대부분 뒷부분은 결국은 또 뭘로 끝나요? 사람, 변화, 그리고 결국은 복제, 이 부분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건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의 원리는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결국은 내가
내가 하는 사고와 내가 하는 행동으로 모든 세상은 앞으로 만들어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또 한 번, 저도 오늘 아침 또 한 번 느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는 16장 이제 한 챕터 남았는데 두세 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좀 다 읽고 내일 아침 6시에는요, 여러분들이 또 이 책을 어떻게 읽고 내가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고 싶은지 맨 책 뒤에 여러분들의 소감을 좀 간단하게 써서 내일 아침 6시에도 여러분 꼭 다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